달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금융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있는 주요 통화와야 미국 달러의 교환 비율을 측정한 것이 미국의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한국 수출도 되게 어려웠던 시기, 또 1980년 제2차 오일 쇼크, 1990년대 초반 3조 호황이 끝났던 그때,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그때마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EAR 리서치의 대표 홍춘욱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쩜 그렇게 돈 벌기 힘들까? 이런 의문들, 또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특히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라든가 모멘텀 전략 같은 부분들까지 하면서 주식시장에 정말 다양한 전략들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서 이런 전략들을 내가 미리 알고서 실행에 옮겼더라면 큰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여러 논문들을 읽고 여러 책들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참 공부는 끝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런 동영상 많이 청취하시면서 또 팔로우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운용 전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지난번 수출했죠? 수출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바로 달러였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달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금융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겠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달러의 가치라고 적혀 있는데요.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냐면 미국이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은 안타깝게도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외환시장이 자유롭게 환율이 결정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그러면서 미국과 교역량이 많은 나라가 대표적인 게 유럽의 유로, 그죠?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같은 이런 통화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주요 통화와야 미국 달러의 교환 비율을 측정한 것이 바로 달러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그림에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음영,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2분기 연속, 그러니까 2분기 이상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구간입니다. 우리 벌써 기억나시죠? 혹시 둘째 시간 기억 안 나세요? 미국의 산업 생산이 조금만 줄어도 한국의 수출은 급격히 감소한다.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라는 건 당연히 거기 소비자의 수요라든가 산업의 생산이 감소했다는 뜻이죠. 결국 저 때가 한국 수출도 되게 어려웠던 시기. 딱 봐도 1980년 제2차 오일 쇼크, 1990년대 초반 3조 호황이 끝났던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1003포인트에서 457포인트까지 빠지던,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때가 떠오르고요. 또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해서 종합주가 지수 1060포인트가 470포인트. 어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나 잘 답답한데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마찬가지로 2000포인트대에서 800포인트대까지 가라앉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들 보면 뭔가 특징이 하나 있지 않아요? 네, 모두 그때마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계 경제에 불황이 들면, 미국 경제에 불황이 들면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 이거 답답한 이야기죠. 아니, 미국 경제가 나쁜데 왜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 의문을 풀어보는 데 도움이 되는 차트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바로 미국의 더블 B 등급.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오늘 공부를 좀 해야죠. 여러 기업들이 회사채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
금융권에 있는 은행들이 발행하면 금융채 혹은 은행채라고 불리는 것처럼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고 합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장에 나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회사채라는 것은 그 회사에 적격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등급이 되게 많이 다닙니다. 가장 좋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라면 트리플 A, AAA, A가 3개 이렇게 붙는 기업들은 거의 국채와 별로 상관없는 금리로 거래가 될 겁니다. 즉 국채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를 스프레드 혹은 가산금리라고 하죠. 우리 가산금리 벌써 느끼실 거예요. 여기 직장인분들은 벌써 많이 느끼셨죠? 어떤 회사로 옮겼거나 우리 회사의 어떤 평가가 높아지고 그러면 갑자기 땡땡땡 뱅크라든가 땡땡 은행 같은 데를 가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받으러 딱 가보면 금리가 떨어질 때가 있죠. 저 이렇게 회사도 옮기고 소득도 늘었는데 금리 낮춰주세요라고 또 청구하면 낮춰주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높아지면 그 회사의 팔자가 좋아지면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재무구조가 건전해지면 등급이 좋아지는 거고 등급이 좋아진다는 것은 국고채, 정부의 국채 대비 가산금리가 벌칙성 가산금리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더블 B 등급. 벌써 말만 들어도 별로 안 좋아 보이죠. A가 아니고 B다. B도 3개가 아니고 2개다. 바로 뭐다 이걸. 네, 정크본드라고 부릅니다. 이 영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쓰레기 채권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투자하기에 부적절한 채권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이런 채권들은 투자를 했을 때 10년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확률이 무려 4%에서 6%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위험한 채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대략 부도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을 사려면 사람들이 어떨 때 사겠어요? 첫 번째, 경기가 좋거나, 그죠? 경기가 좋으면 부도의 확률이 줄죠. 두 번째가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가산금리를 줘서 이거 정도면 내가 위험하지만 여러 BB 등급 채권을 사서 쭉 보유함으로써 해결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산금리를 4% 정도 주는 게 아니라 한 10% 줄게요. 그러면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보면 불황의 가산금리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저런 가산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들은 전부 음용으로 표시된 미국의 불황 국면과 직결되고 저 불황 국면일 때 아까 말했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기업들이 파산할 수 있다는 건 그 회사채를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회사채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난 더 안전한 곳으로 갈래 라고 할 때가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 기축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결국 세계경제 불황이 닥치고 그리고 안전자산, 부도의 리스크가 거의 없는 자산, 대표적인 게 금과 미국 국채, 이런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때 한국 원화처럼 수출 비중 높으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대거 분포되어 있는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 그림이 방금 설명드렸던 관계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정크본드, 투기등급 채권이죠. 투기등급 채권의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등 기업의 파산 위험에 대한 공포가 높아질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갑니다. 아니, 신용등급,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세상에 더블 A, 그것도 플러스인데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국가신용등급 높은 나라 몇 나라 없는데 어디 미국의 정크본드가 이렇게 가산금리가 높아지고 부도위험 높아질 때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말이 되냐? 화가 납니다. 그러나 차차 바꿔나가야죠.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경험들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이 경제 내의 수출 비중 너무 높고 또 수출 기업들이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경쟁 전략을 다양하게 추구하기보다는 물량을 일단 밀어내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치킨 게임에 의존하면서 또 항상 불황이 출현할 때마다 거대 기업들의 파산이 빈발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을 보다 보니 외국인들이 좀 공포를 느낀 면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현상들을 살펴본다면 당분간은 미국의 불황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불황에 대한 공포가 높아질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매도할 가능성은 있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